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힐링 필라테스의 지도자 과정 선생님들의 수업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척추 기립근, 표면 척추 기립근을 볼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다혈근이나 회선근 같은 척추의 심부 근육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위층에 있는 척추 기립근을 볼 거고요. 이렉터 스파이니 또는 세이크로 스파이널리스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지금 이 뼈대를 보면 근육이 하나도 없죠. 자, 한 층을 채워볼게요. 첫 번째 층에서 보시면 이제 회선근이 보여요. 가로돌기 가시 사이 근육 무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 층을 더 채웠을 때 다혈근이 보입니다. 멀티피더스. 한 층을 더 채우면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할 췌장근, 극근, 그리고 한 층을 더 채우면 이 장늑근 같은 이 척추 기립근이 다 나왔어요. 한 층을 더 채웠어요. 상우거근, 하우거근 나오고요. 그 다음 바깥층으로는 광배근 있습니다. 마름근 보이네요. 그리고 승모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승모근, 광배근, 상우거근, 하우거근 지우고 나면 오늘 공부할 이 척추 세운 근육 무리의 표면 근육들이 있습니다. 자, 이 근육들은 보시다시피 척추의 이 좌우에 똑같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엉치뼈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서 대부분 이 두개골 바닥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시투까지 올라가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머리 두개골 바닥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근육이고, 보시다시피 허리 부분에서 가장 조금 발달이 됐고요. 좀 크고 등허리 부분에서 올라갈수록 굉장히 조금 작아지는, 얇아지고 작아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위쪽엔 좀 더 작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더 작습니다. 척추 기립근은 사실 여기에 이렇게 지금 살짝 보이긴 하지만 이 공통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을 공유한다고 해요. 공통건에서 시작되는 이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여기에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 건으로 해서 사실은 근육이 뼈에 부착이 되잖아요. 건과 인대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건은 근육이 이제 뼈에 붙어야 되니까 좀 단단하게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이렇게 하얀 부분으로 이렇게 좀 표시가 됐겠죠. 이런 건이 이제 공통건으로 해가지고 영지뼈나 장골에 이렇게 부착이 됐고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죠. 그러니까 인대는 절대 늘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건은 근육보다는 아니지만 아주 살짝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뼈에 부착시키는 것은 건 힘줄이고 뼈와 뼈를 연결시키는 것은 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척추 기립근이 이렇게 흉요근막과도 이렇게 섞이거든요. 흉요근막에 쌓여 있는데 지금 흉요근막은 사실 가장 바깥쪽에서 보이긴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흉요근막인데 흉요근막은 보통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 광배근과 대둔근을 이렇게 연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반대쪽 광배근과 반대쪽 대둔근을 연결한다고 하는데 이건 표면의 이야기고 이 흉요근막이 등허리 부분에서 3개의 층으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 척추 기립근이 흉요근막에 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흉요근막과 척추 기립근은 뗄래야 뗄 수 없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척추 기립근이 이렇게 작용이나 저희가 좀 이런 특징을 설명하는 거는 좀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은 저희가 좀 근육을 개별적으로 볼 거고 근육을 지금 개별적으로 보긴 할 건데 사실은 이 근육들이 서로 겹쳐져 있어가지고 또렷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냥 좀 알기 쉽게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임의적으로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늑근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장늑근이죠. 췌장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덩어리처럼 생각해서 보실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극근은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 가시근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긴 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엉덩갈비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근육 살펴볼게요. 이제 개별적인 근육을 살펴볼 건데요. 저희는 가장 안쪽에 내측에 있는 근육부터 볼 거예요. 가장 내측에 있는 근육이 스파이날리스, 그 다음에 롱기시무스, 그 다음에 일리오코스탈리스가 되겠습니다. 이 스파이날리스는 가장 내측에 있고 조금 안쪽에 있어서 사실 표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근육이에요. 그래서 좀 심부 근육에 속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파이널리스 소레이시스를 먼저 볼 건데요. 기립근은 밑에서부터 붙어서 위로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시작점이 밑에 있고 부착점이 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밑에 있는 등극근을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등가시근, 그다음에 흉극근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근육을 먼저 개별적으로 볼게요. 이 근육 볼 때는 일단 이렇게 크게 보시면 좋은데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여기 아래 허리뼈 L3에서 시작을 해서 T2까지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가시돌기의 좌우에 붙어서 딱 척추뼈의 중앙에 이렇게 양쪽으로 붙는구나. 되게 좀 좁고 긴 근육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보기 전에 좀 큰 그림을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가시돌기의 좌측에 붙어 있죠. 그러면 우측에 있는 극근은 당연히 가시돌기의 우측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시작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점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딱 나눠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시작점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부착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시작을 하냐면 여기 L3에서부터 지금 등뼈 10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자,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붙겠죠. 이렇게도 올라가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T2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부착점 요 뼈는 지금 요 뼈 위에요. 이 뼈가 아니라 요 뼈예요. 그쵸? 여기에 붙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등뼈가 이렇게 있다고 해도 가시돌기는 밑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이 가시돌기가 톡 튀어나온 부분이 이쪽 등뼈가 아니라 위에 쪽 등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등뼈는 8번 등뼈에 이제 부착을 하게 됩니다. 8번 등뼈부터 쭉쭉쭉쭉 붙어서 어디 등뼈까지 올라가냐면 2번 등뼈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가시돌기의 좌측의 끝부분에 이렇게 붙게 되죠. 이게 이제 흉극근이에요. 등가시근. 스파이널리스 소레이시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볼 근육은 이제 목 가시근이겠죠. 등 가시근을 봤으니까. 자, 목 가시근은 이렇게 있어요. 조금 연결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또 되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조금. 자, 이 목 가시근은 요렇게 작게 붙어 있구나. 목이랑 등 상부 쪽에만 붙어 있네. 가장 내측에 붙어 있네. 이것도 약간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 근육만 따로 떼어서 보면 이 갈비뼈가 달린 게 흉추 1번이잖아요. 그러면 흉추 2번에 붙어 있구나. 여기서 시작을 하네. 그리고 또 어디까지 붙어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붙어 있죠. C6까지. 6번 목뼈에 붙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6번 목뼈부터 등뼈 2번까지가 여기다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가 시작점, 그리고 이렇게가 부착점이에요. 자, 얘는 축추고 얘는 환추죠. 그쵸? 축추에 붙어 있네요. 목뼈 2번까지 올라가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5번 목뼈부터 2번 목뼈에 가시돌기에 이렇게 끝쪽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목 옆에서 보면 지금 목에 이렇게 항인대가 있잖아요. 목덜미 인대가. 그래서 이 근육은 목덜미 인대에도 붙어요. 자, 이게 이제 목 가시근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어플에 없어요. 머리 가시근은.
왜 없냐? 이 머리 가시근 자체가 불규칙한 근육이에요. 그래서 머리 가시근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무슨 근육이죠? 반가시근이죠. 머리 반가시근의 내측 섬유의 그냥 일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근육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생긴 근육인데요. T1과 C7의 가시돌기에서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서 외후두 융기 부근에 부착하는 불규칙한 근육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대개 반가시근과 융합되어 가지고 반가시근의 내측부로 여겨집니다. 자, 그럼 저희가 외후두 융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요거 좀 지우고 이렇게 뒤통수에 톡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여기죠. 이렇게 상항선이죠. 이렇게 하항선이죠. 이 동그랗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외후두 융기입니다. 여기 사이에 근육이 많이 붙어요. 여기 목 근육이 많이 붙어요. 머리 목 근육이.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여기가 톡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만져져요. 여기가 바로 외후두 융기입니다. 옥시피탈 분에 이렇게 붙는 근육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극근이 끝났습니다. 기립근 중 가장 작고 내측에 위치한 근육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심부로도 좀 분류가 되는 그런 근육이었습니다. 다음 근육은 췌장근입니다. 가장 긴 근이라고 하는 롱기시머스라고 하는 근육이고요. 마찬가지로 기립근은 밑에서부터 위로 주행하는 근육으로 보기 때문에 등 가장 긴 근, 흉 췌장근부터 볼 거예요. 이 근육인데요. 굉장히 길죠. 딱 봐도 지금 엉치뼈 거의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등뼈에 거의 다 붙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극근보다는 살짝 외측에 있어요. 극근이고 췌장근이 좀 더 바깥에 이렇게 넓게 있네요. 이게 이제 장내근이고. 자, 그러면 췌장근, 등췌장근을 따로 떼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엉치뼈에 거의 다 붙는데 이 척추 기립근은 거의 공통으로 건을 이제 사용한다고 해서 공통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엉치뼈에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등 가장긴근은 엉치뼈에도 붙고 기립근 공통 그 힘줄에 붙어요. 그리고 또 시작점이 어디냐면 허리뼈의 가시돌기입니다. 가로돌기에도 붙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가시돌기는 이제 시작점이고 가로돌기는 부착점이 될 거예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가시돌기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붙었죠? 붙었죠? 이렇게 붙었죠? 이렇게 붙었죠? 이렇게 붙었죠? 허리뼈에 가시돌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뭐 붙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렇게 인대에 붙어 있거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점은 엉치뼈, 두 번째 시작점은 기립근의 공통 힘줄, 세 번째 시작점은 허리뼈의 가시돌기가 됩니다. 그럼 가로돌기는 뭐냐? 여기서 붙은 근육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붙어서 잠깐만요. 여기서 붙어서 또 이렇게 위로 주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시작점이에요, 정말 근육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엉치뼈 거의 끝에서부터 붙어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서 맨 위에 어디에 붙었나 보면 지금 이 뼈가 T2죠. 그러니까 2번 등뼈까지 붙는 거예요. 엉치뼈에서부터 2번 등뼈까지 다 붙는 근육인데 어떤 책에 보면 1번 등뼈까지 붙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엉치뼈에서 모든 등뼈에 다 붙는 근육이
이 췌장근이다. 그래서 가장 긴 근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올라가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갈래처럼 이렇게 나눠지면서 한 갈래는 가로돌기에 붙고 한 갈래는 립에 붙죠. 가로돌기에 붙고 립에 붙고 이렇게 집게손처럼 나눠 이렇게 있어서 붙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돌기의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등 쪽에서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죠. 보세요. 여기 지금 모든 등뼈에 다 붙어 있어요, 거의. 그래서 이 췌장근의 부착점은 허리뼈의 가로돌기, 아까 보셨다시피 허리뼈의 가로돌기, 그리고 모든 등뼈의 가로돌기와 갈비뼈에 붙어 있습니다. 되셨죠? 이게 바로 등 가장긴근, 흉 췌장근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 가장긴근을 볼 건데요. 요거예요. 아까보다 굉장히 작죠? 그쵸? 그 등 가장긴근에 조금 이어지는 느낌에서 목으로 좀 올라가는데 굉장히 올라갈수록 얇구나. 목 약간 상부까지는 붙네. 등 상부에서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보시고 볼게요. 자, 이렇게 아주 얇게 있는데요. 시작점은 입뼈 T6입니다. 6번 등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1번 등뼈에서부터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상부 6개의 등뼈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거기에 가로돌기에 붙어서 시작을 해서 올라간다. 롱기시무스 살비시스 목 가장긴근 경췌장근은 어디까지 올라가냐? 축축까지 올라갑니다. C2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요. C7, 그러니까 7번 목뼈에 이 가로돌기의 뒤결절에 붙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로돌기의 뒤결절에 붙어요. 7번 목뼈부터 어디까지? 2번 목뼈의 가로돌기 뒤결절에 부착한다. 이게 바로 경췌장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췌장근 중에 하나가 남았잖아요. 머리 가장긴근, 두췌장근. 자, 이거예요. 또 엄청 얇죠? 되게 얇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머리 위까지 붙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엄청 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조금 그림이 조금 부착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시작점은 T3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쵸? 3번 등뼈, 2번 등뼈, 1번 등뼈 지금 붙는 거 다 보이셨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시작점이냐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시작점이에요. 이렇게. 3번, 여기까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뒤에 붙는 게 보이실 건데요. 3번 또는 4번까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등뼈에서 그리고 4번이나 3번 목뼈까지 이렇게 부착을 해서 시작을 해서 올라갑니다. 쭉쭉쭉쭉쭉쭉 어디로 올라가냐면 템포럴 본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관자뼈의 꼭지돌기 뒤에 모서리에 붙는데 이거 그림이 조금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 관자뼈의 꼭지돌기 여기 꼭지돌기 뒤에 이 모서리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게 이제 머리 가장긴근, 두췌장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췌장근은 보시면 상부 흉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목뼈를 지나서 머리 바닥부, 이 머리 바닥부까지 오늘 저희가 볼 마지막 근육이 되겠는데요. 엉덩갈비근, 장늑근, 일리오 코스탈리스입니다. 이 일리움이 장골이잖아요. 그쵸? 일리움의 그 앞쪽에 이렇게 일리오, 그 다음에 이 갈비뼈가 코스탈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비뼈를 따서 일리오 코스탈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엉덩뼈, 그 다음에 여기 갈비뼈에서 엉덩갈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고요. 척추 표면 기립근 중에서 가장 외측에 위치하는 근육이고
우리가 이 췌장근이나 극근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근육이 흉쇄장근, 흉극근이었어요. 그런데 이 근육만 요 장늑근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 자가 요 근육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일리오코스탈리스 럼보럼이라고 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자, 딱 봤을 때 허리 부분에서 되게 많이 발달이 됐죠, 일단. 그리고 엉치뼈에 붙어 있고 청골에도 조금 붙어서 올라가는데 바깥쪽 외측으로 주행을 하면서 갈비뼈에 붙어 있구나. 좀 반 정도의 하부 갈비뼈에 붙어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척추 기립근은 오님줄, 그러니까 척추 기립근의 공통건에서 시작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근육도 척추 기립근의 공통건에서 시작을 하는데 뼈로 보자면 이 장골의 후면, 능, 그리고 엉치뼈의 가쪽 위쪽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부착점이 여기 지금 어플에선 보이지 않는데 1, 2, 3번 허리뼈에 1번, 여기 1번, 2번, 3번 허리뼈에 가로돌기에 부착이 됩니다. 부착점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착점은 당연히 바깥쪽으로 주행하면서 갈비뼈에 붙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보이죠. 지금 여기가 12번 갈비뼈잖아요. 그쵸? 12번 갈비뼈부터 6번 갈비뼈까지 이렇게 부착이 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장늑근, 허리 엉덩갈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는 등 엉덩갈비근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등뼈 전체에 붙어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보시면. 그쵸? 허리 엉덩갈비근보다는 내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등뼈, 그 갈비뼈에 붙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등뼈가 아니라 갈비뼈. 단독으로 보면은 자, 보이시죠? 네, 역시나 1번부터 12번까지 모든 갈비뼈에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점은 당연히 아래쪽이겠죠. 자, 이렇게 보면 시작점이 12번 갈비뼈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7번 갈비뼈까지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시작점이 되고요. 여기가 부착점이 됩니다. 그래서 12번 갈비뼈부터 7번 갈비뼈에서 시작을 하고 6번 갈비뼈에서 1번 갈비뼈까지 부착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행을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렇게 올라가서 붙고 이렇게 올라가서 붙고 이렇게 올라가서 붙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등 엉덩 갈비근은 갈비뼈의 외측에 이렇게 모든 갈비뼈에 부착을 하는데 일부는 견갑골 안쪽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 엉덩 갈비근이 남아 있어요. 조금 더 내측에 있네요. 그래서 상부에 있는 갈비뼈부터 시작을 해서 목에 이렇게 붙어 있구나, 더 얇구나 이렇게 보시고 들어갑니다. 자, 요 뼈는 지금 7번째 갈비뼈네요. 그쵸? 그리고 어디까지 주행을 하나요? 4번 목뼈까지 주행을 해서 이렇게 갈비뼈에서 목뼈로 주행을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목 엉덩 갈비근은 바깥쪽에서 내측으로 주행을 하고 허리 엉덩 갈비근은 그 내측에서 외측으로 주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죠. 자, 이렇게 보는 게 편하시니까 좀 더 볼게요. 자, 시작점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부착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7번, 6번, 5번, 4번의 갈비뼈에 각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착점은 6번 목뼈부터 4번 목뼈까지 가로돌기의 뒤 결절에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입니다. 4, 5, 6번 목뼈의 뒤 결절에 붙어 있다. 그래서 외측의 목 안정성과 이렇게 상부 갈비뼈 쪽의 안정성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사실은
침부 기립근보다는 굉장히 어때요? 이 기립근 중에서는 표면 기립근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근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척추뼈를 건너뛰어서 붙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 기립근들은 미세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나 자세 유지라기보다는 큰 움직임과 큰 힘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립근을 개별적으로 떼어서 봤는데요. 이 척추 기립근은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 근육이지만 사실은 큰 힘을 내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가 세울 때 이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요. 큰 힘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서거나 앉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엉덩이 근육과 함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엉덩이 근육과 대중소 근육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레슨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척추 기립근이 회전을 보조한다는 그런 보조 기능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기립근 전체적으로 뭉쳐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을 반대쪽으로 회전시키는 걸 막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기립근이 뭉쳐 있으면 반대쪽 회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풀어주게 되면 회전이 조금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야기, 척추 기립근이 왜 뭉칠까요? 왜 곽인장이 될까요? 첫 번째는 흉곽이 들려있을 때 척추 기립근이 좀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등 부분이 플랫해졌을 때 앞에 있는 흉곽이 이렇게 앞으로 들려있는 경우에. 두 번째는 이 자세 안정화 근육들 내측 코어가 잘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내 몸을 지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면 척추 기립근은 다혈근이나 심부의 회성근처럼 미세한 자세를 조절하는 그런 내측에 있는 내부 코어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 내부 코어 뭐 있었어요? 내부 코어 횡격막 있었죠? 횡격막, 그리고 골반적은, 그리고 뭐예요? 복행근. 그쵸? 복행근. 지금 복행근 나왔어요. 그리고 다혈근. 이렇게 네 가지가 내부 코어예요. 다혈근은요. 여기 지금 지우면 있죠. 요게 다혈근. 다혈근은요. 이 횡격막과 골반저근과 복행근이 잘 활성화가 됐을 때 다혈근이 같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 횡격막과 골반저근, 이 복행근의 어떤 이런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이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척추 기립근이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기립근을 푸는 거는 일시적이고 이 내부 코어 세팅을 잘 해주셔야만 척추 기립근이 그냥 정말 제 역할을 하게끔 곽인장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척추 기립근이 또 곽인장이 되면 또 어때요? 요추 전만을 더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유발되겠죠. 어쨌든 척추 기립근은 허리 통증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부 코어가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기립근이 제가 흉요건막, 흉요근막 이 두 가지 말이 다 되는데 그것과 왜 연관이 됐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흉요근막이에요. 흉요근막인데 척추의 지금 뒤쪽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기립근입니다. 이 빨간 부분 중에서 가장 내측은 다혈근이고요. 바깥쪽은 이 표면 기립근이에요. 그런데 지금 흉요근막을 보시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죠. 앞에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소아스 메이저, 그러니까 대요근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방형근을 감싸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기립근을 다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흉요근막이 그 세 개의 층이 묶여서 이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면 오블리크 그리고 트랜스버서스 이 복행근과 복사근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배근과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립근은 흉요근막이 얘를 앞뒤로 다 감싸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게 흉요근막이라고도 하고 흉요건막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좀 성질이 근과 건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라서 흉요근막, 흉요건막 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방금 보셨던 그 흉요근막이 표면에 있으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을 감싸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흉요근막은 이런 격자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둔근을 운동을 시키게 되면 왼쪽에 있는 기립근이 활성화가 되고 왼쪽 둔근을 운동을 시키면 오른쪽에 있는 이 허리 쪽에 있는 기립근이 활성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지도자 과정 표면 기립근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